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평범한 신혼부부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은지는 결혼 2년차 직장인입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맞벌이로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데이트를 즐기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은지는 성실한 성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능력 있는 직원이었고 집안일도 나름대로 잘 챙기려고 노력했죠. 물론 맞벌이다 보니 집이 항상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진 않았지만 주말마다 청소하고 정리하며 나름의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처음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기엔 가끔 찾아오셔서 반찬을 해주시기도 하고 명절 때 함께 모여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죠. 은지는 괜찮은 시댁을 만났구나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날 무렵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 횟수가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던 방문이 사흘에 한 번, 급기야 매일같이 찾아오시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방문 시간이었죠. 출근한 오전 시간대에 집안일을 하신다는 명목으로 집안을 구석구석 살피셨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어머니가 청소도 해주시고 반찬도 해주시니 좋네요 라고 남편과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은지는 냉장고를 열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말에 정성껏 만들어둔 반찬들이 절반 이상 사라져 있었거든요. 처음엔 남편이 많이 먹었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태연하게 대답하셨죠. 아, 그거 엄마가 가져갔어. 어차피 너희 둘이 다 먹기도 힘들잖아. 반찬은 신선할 때 먹어야지. 은지는 당황했지만 뭐라 하기도 애매했습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침실 서랍이 열린 흔적이 있었고 화장대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까지 들춰진 흔적이 있었죠. 어느 날은 베개 밑에 놔뒀던 개인적인 일기장이 살짝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공간이 침해받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 준호에게 이야기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시어머니 욕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았고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됐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는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니까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거겠지.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은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시댁과의 관계는 늘 민감한 문제였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친구들에게 넌지시 이야기해봤지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관심 있으셔서 그런 거 아냐?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 야, 그건 좀 심한 거 같은데? 냉장고 반찬 가져가는 건 진짜 아니지. 은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문제인지 아니면 이 상황이 문제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환점은 회사 선배와의 점심 식사에서 찾아왔습니다. 결혼 10년 차인 선배 미연은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완벽하게 조율하는 능력자였습니다. 은지는 평소에도 선배를 존경했고 이번 기회에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선배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은지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참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하지만 시어머니인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게 문제야. 너는 며느리이기 전에 독립된 성인이고 그 집은 내 집이야. 시어머니라고 해서 내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는 없어. 선배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 겪었어. 처음엔 참았지.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알아? 참을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더라. 상대방은 이 정도는 괜찮구나 생각하고 선을 더 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명확하게 선을 그었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랬더니 처음엔 서운해 하시더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게 되니까. 선배는 구체적인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일단 남편부터 설득해. 남편이 내 편이 되어야 해. 그리고 시어머니께는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거야. 우리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해요라고. 무례한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야. 은지는 선배의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죠. 퇴근 후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일로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은지는 그동안 느꼈던 불편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냉장고 반찬이 사라지는 일, 침실이 뒤져진 흔적, 사적인 물건들이 옮겨진 일까지. 다행히 준호는 은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엄마가 그냥 도와주시려는 거라고만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불편해하는 줄 몰랐어. 나도 처음엔 감사했어. 근데 이제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불안해. 내 공간 같지가 않아. 준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비밀번호를 바꿀까? 응.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우리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고.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할게.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준호는 어머니께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서운해하실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망설여진 거죠. 그 사이에도 시어머니의 무단 방문은 계속됐습니다.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한 거죠. 다음 날 은지는 회사를 조퇴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필요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내 권리야. 잘못된 게 아니야. 비밀번호를 바꾼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재택근무 중이었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로 확인하니 시어머니였죠. 은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지야? 집에 있었네. 문이 안 열려서.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비밀번호를? 왜?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해서요. 프라이버시? 내가 나쁜 짓 하려고 오는 줄 아니? 너희 집 청소해주고 반찬 해주려고 오는 건데. 감사한 마음은 있어요. 저희가 없을 때 무단으로 들어오시는 건 좀. 무단?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무단이라는 말을 해? 내 아들 집이 내 집 아니야? 대화는 점점 격해졌고 결국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는 옆에서 들을 수 있었죠. 준호야, 내 마누라가 날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 비밀번호를 바꿔. 시어머니를 도둑 취급해.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지는 남편을 바라봤고 준호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준호는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준호를 보자마자 불만을 쏟아냈죠. 내 마누라가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알아?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하다니.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준호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은지가 느낀 불편함, 부부로서 필요한 프라이버시, 그리고 독립된 가정으로서의 경계에 대해서요. 저희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요. 저희도 이제 독립된 가정이에요. 어머니도 결혼 초기에 따로 사셨잖아요. 저희도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를. 어머니, 역지사지해보세요. 어머니가 신혼 때 할머니가 허락 없이 매일 집에 오셔서 냉장고 뒤지고 침실 들여다보면 좋으셨겠어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본인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알아요. 그 마음은 감사해요. 하지만 방법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시고 저희가 집에 있을 때 오시면 안 될까요? 대화는 길었지만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는가 싶었죠. 하지만 상황은 다시 악화됐습니다. 은지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점점 거세게. 야, 문 열어. 내가 내 시어머니야.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당장 문 열어. 내가 감히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해? 이웃들이 나올 정도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왜 이러냐고.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전화도 안 받고. 내가 뭔데 내 아들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시라고. 연락? 내가 왜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내 허락을 받아야 해? 시어머니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고 은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은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 집이 아니에요. 저희 부부가 함께 사는 독립된 가정이고요. 뭐? 지금 내가 허락 없이 계속 들어오시는 건 주거침입입니다. 한 번만 더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봤고 떨리는 몸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시어머니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한테 경찰 운운하는 거야?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뒷걸음질치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좋아, 너 두고 봐. 내 아들한테 전화할 거야.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준호야, 내 마누라가 지금 나한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래. 이게 말이 돼? 은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여보,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몇 분 후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지가 받기도 전에 스피커폰으로 전환돼 있었고 시어머니도 들을 수 있었죠. 엄마, 저 지금 회사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내 마누라가 나한테. 엄마,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 오실 때 미리 연락 달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내 엄마인데.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분가한 성인이에요. 독립된 가정이고요. 엄마도 결혼하시고 할머니랑 떨어져 사셨잖아요. 그때 할머니가 매일 허락 없이 오셨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나는. 엄마, 자꾸 이러시면 저 진짜 엄마 안 보고 살 거예요.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고 하지 마시고 오실 거면 미리 연락 주세요. 그게 기본적인 예의예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은지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집 지키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오히려 제가 은지한테 미안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너도 결혼하더니 달라졌구나. 네, 달라졌어요. 이제 제 가정이 최우선이에요. 엄마를 사랑하지만 제 아내를 더 우선시할 거예요. 그게 가장의 책임이니까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간 시어머니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은지는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은지를 안심시켰죠. 여보, 당신 잘못 없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그래도 어머니가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처음엔 그러실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엄마도 현명한 분이시니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주말에 점심 먹을래? 내가 살게. 은지와 준호는 조심스럽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식당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예전과 달리 조용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죠. 미안하다. 어머니,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방식이 잘못됐나 봐. 은지는 뜻밖의 사과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너무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내 말이 맞아. 나도 처음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가 자꾸 간섭하는 게 싫었거든. 근데 내가 우리 엄마랑 똑같이 하고 있었네.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너희가 결혼하고 나서 외로웠어. 준호가 어릴 때부터 혼자 키웠거든. 그 애가 내 전부였는데 갑자기 떠나니까 허전했어. 그래서 자꾸 너희 집에 가게 됐나 봐.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몰랐어요. 이제라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미리 연락하고. 그 후로 관계는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 전에 항상 연락을 주셨고 은지와 준호도 주말마다 시어머니를 초대하거나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전보다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명확한 경계가 생기니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됐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은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야, 내가 반찬 좀 해다 줘도 될까? 너희 바쁜 거 알아서. 어머니, 감사해요. 그런데 가져다 주시는 것보다 저희가 가서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올래? 좋아요. 은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의 관심이 아니라 방식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명확한 의사소통과 경계 설정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요. 회사 선배 미연을 다시 만났을 때 은지는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선배님, 조언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잘했어, 은지야. 보통 사람들은 참다가 폭발하거나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거든. 근데 너는 건강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어. 처음엔 정말 떨렸어요. 혹시 남편이랑 사이가 나빠질까봐, 나쁜 며느리가 될까봐. 그게 우리가 배운 거잖아. 며느리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근데 그건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서로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해. 몇 달 후, 은지는 같은 고민을 하는 후배를 만났습니다. 선배님,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어떡하죠? 은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전달하는 거고. 근데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처음엔 나도 무서웠어. 근데 알아.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져. 차라리 초반에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게 모두에게 좋아. 만약 시어머니가 화내시면요? 처음엔 화내실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남편이 내 편이 되어주는 거야. 남편을 먼저 설득해. 그리고 두 사람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거지. 후배는 은지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듯 했습니다. 선배님, 감사해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응, 잘 될 거야. 그리고 기억해. 내 집은 내 공간이야. 그걸 지키는 건 내 권리고 잘못이 아니야.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남편 준호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다가 준호가 물었죠. 여보, 우리 그때 일 생각나? 응, 진짜 떨렸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것 같아. 나도. 처음엔 엄마가 너무 서운해하셔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아. 맞아. 명확한 경계가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더라고. 준호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때 용기 내줘서 고마워.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진 것 같아. 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닙니다. 두 가족의 만남이기도 하죠. 그 과정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도, 무조건 대립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명확한 의사소통과 상호 존중, 그리고 건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은지는 이제 자신의 집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남편과의 신뢰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내 공간, 내 인생의 주권은 내가 지킨다. 이것이 은지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결혼 생활에서 시댁과의 관계는 정말 민감한 문제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며느리이기 전에 독립된 성인이고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용기를 내보세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